경쟁 노력충들 말 절대 듣지 마라. 96년생 아재가 인생 조언 몇 개 해줄게 꼭 봐라. 학벌 좋을수록 이 현상은 아주 강해진다. 스펙 좋은 30대 생신입 취준생들이 하는 착각인 공대생의 취업 현실. 지방 출신의 서성한 공대 졸업해서 취준하고 성공해도 문제네. 집 구해야 되고 차 사야 되고 새로운 곳에 또 하나 홀로 떨어지고 취업하면 이제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대학 시절 내내 기숙사 살면서 가외하고 공부만 했는데 직업만 생길 뿐이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니. 또 서울 올라온 지 8년째라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은데 또 떠나서 다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복잡하다. 내가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또 처음 알았고 취업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뭔가 막막하다. 누군가한테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겠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이제 드디어 돈을 벌게 됐는데 전혀 설레지가 않는다. 새로운 곳과 새로운 사람들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 주변 친구들에 물어도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연애를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며 회피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도 결국 그렇게 하겠지.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경쟁 노력충들 말 절대 듣지 마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은 정말 성공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건강을 희생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 대부분 노력충들의 한계가 이것이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느낄 때쯤 나이가 40, 50대일 텐데 그때 돼보면 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전같이 생기가 안 느껴질 것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해외여행을 가도 20대에 가는 것과 50대에 가는 건 천지 차이다. 이 다양한 인생 경험을 희생하고 얻는 게 수도권 닭장 아파트인 거지. 살면서 아무것도 못 즐기고 노인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경쟁, 노력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국 유수의 기업 CEO나 재벌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히 하는 말이 뭔지 아냐?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다. 인생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경쟁의 함정을 탈피하고 죽도록 노력 안 해도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만드는 것이다. 평생 동안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 높은 분야에서 독점을 하는 게 성공의 비밀이다.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의대에 목매는 것도 최대한 빨리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 월급쟁이나 사업가라면 사회 나와서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하고 실패 가능성도 높은데 의사 명함을 따는 순간 고소득 하방이 보장되니까 이것 때문에 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임. 공부 잘하는 놈들은 경쟁을 좋아하는 놈들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지. 경쟁, 노력을 좋아한다는 건 노예 근성에 불과하고 그냥 그걸 멋지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과거 귀족의 정의가 뭐였는지 아냐? 유한계급, 즉 노동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급을 귀족이라 불렀고 평생 동안 일하고 노동하는 건 절대 상류층의 삶이 아니라는 걸 과거 사람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였다.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전 국민을 노동자로 세뇌시키며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것인데 현대판 귀족들도 그런 삶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인생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언론에 나와서 대놓고 말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일 뿐이고 꿀 빨면서 떼돈 버는데 당연히 조용히 숨어 있겠지. 대기업에서 과로사 직전까지 일하는 임원들이 정말 그 기업의 주인일 것 같냐? 그냥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 사실 뒤에서 떵떵거리며 돈 버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진짜 끝이 없다는 것이고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다가 가격을 너무 내려서 결국 다같이 망하는 파멸적 경쟁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이런 바닥을 향한 경쟁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별것도 아닌 자리에 어마어마한 고스펙을 요구하고 노예들이 여기에 순순히 순응하니까 스펙 인플레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가격을 너무 내려버린 음식점들이 다같이 망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본인의 값어치를 이렇게 깎아버리면 역시 다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경쟁, 노력 외치니까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경쟁을 시키는 놈만 꿀 빨고 갑질하기 좋은 시스템이고 노예들은 평생 경쟁, 노력 외치다가 건강 악화로 뒤지던가 다 늙어서 구매한 닭장 아파트 하나 부둥켜 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살았다고 딸딸해치면서 인생 황혼기를 맞이할 뿐임. 96년생 아재가 인생 조언 몇 개 해줄게 꼭 봐라. 96년생이 아재예요? 몇 살이지? 핏덩어리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내 인생, 집안 환경, 회사에 불만이 많았던 적이 많았어.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경험 쌓이고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하니까 나아지더라.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가 회사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본인도 모르게 뒷담의 대상이 되거나 일이 과장되고 부풀려져서 짜증나고 곤란한 상황이 온다. 자, 2번
친절함은 공짜더라. 이게 무슨 아부 떨고 너무 과하게 칭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간단한 인사, 옷이나 헤어스타일 칭찬해주면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일하기 때문에 상대의 친절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칭찬과 친절은 하지 마라. 그렇다고 친절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병신으로 보는 개새끼들이 꼭이기 때문에 선을 적절히 지키고 부당한 것에 대해선 할 말을 간결하고 똑소리 나게 하자. 네 번째가 운동은 꼭 해라. 등산이든 러닝이든 헬스든 배드민턴이든 사회인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과 몸매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간단한 성취감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성격도 좋아진다. 윗덩어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다. 청년들 중소기업 안 간다는 가스라이팅인데 취준생이나 장기 백수들 눈 낮춰서 어디든 가란 말 많이 듣지. 한번 가봐라. 가서 폭언 욕설 주 52시간 안 지켜주고 포괄임금으로 야근해도 수당 못 받고 군대 문화, 직강요, 부조리 악습 겪으면 바로 퇴사한다.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쉽게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586 기성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은 오지에 있으며 자차 필수, 기숙사 생활, 교대 근무, 3D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다. 광역시 중소 사무직 그들만의 리그라 박 터진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가서 경쟁한 바라. 스펙 좋은 30대 생신입 취준생들이 하는 착각인데 이 얘기는 28세, 29세도 어느 정도 해당되고 곧 맞이할 현실이다. 자, 학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스펙 쌓은 기간을 공백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펙만 쌓은 기간이 너무 긴데 그게 공백기가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 명백한 공백기가 맞고 기업 입장에서는 납득 수준을 넘어서 수긍할 만한 이해와 인정을 받아내야 할 수준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 자격증, 의학, 공모전 입상, 대외 활동, 논문 같은 스펙은 재학 시절에 쌓는 거다. 성실하게 재학 시절에 스펙 다 갖춰 나오는 어린 지원자랑 졸업하고 뒤늦게 나이 먹어가면서 스펙 쌓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다. 졸업 예정자는 모든 기업에서도 탐내는 인재고 너와는 다르게 너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제때 성실하게 준비해온 사람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번째 착각이 대기업 인턴 경험을 대단한 경쟁력이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평범한 거다. 네가 대단해서 그 인턴을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력이 아니다. 이분 좀 말 세게 하시네. 인턴을 여기저기서 1년 했다고 1년 경력직이 아니다. 인턴만 많이 한 거는 페널티다. 그 많은 곳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곳에 취업을 못한 거는 오히려 성격, 능력 등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입사 권유 못 받은 것이라고 의심만 받는다. 그냥 뭐 칼로 후배 파시는데? 세 번째가 이상한 자격증을 이것저것 딴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면접관이 무슨 자격증이도 모른다는 건 그만큼 쓸모가 없다는 건데 공백기 메꾸려고 손에 집히는 대로 준비해서 땄다는 느낌밖에 안 준다. 나한테는 잠시 취준 기간의 성과로 정신적 안정을 가지고 해준 수준이다. 불닭볶음면인데요. 완전 매운맛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하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고 온갖 변명을 논문 100편 수준으로 나부거려도 현실은 안 바뀐다. 나이 많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명백한 결격 사유 및 페널티임. 취준기간에 익숙해지고 중독된다. 스펙 더 할 거 없나?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고 따기 쉬운 민간 자격증 뭐 있나? 알아보러 다님. 나는 비운의 고독한 취준생. 자, 6번이 노가다, 생산직 등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직군을 누구보다도 무시한다. 여자 취준생 중에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방학기간 포함해서 1년 2개월 한 애가 있었는데 25살에 3전 2번 만에 뚫었다. 얘는 벽돌 짊어지고 계단 올라가는 일, 샤시, 덕트, 힘든 일 다 해본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3전 면접에서도 칭찬과 질문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이 경험 없어도 3전 서류는 뚫을 정도는 되었었다.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을 비롯해서 남는 시간에 토익 점수 올리고 기사 자격증까지 땄었다. 재학기간, 노가다 기간, 스펙 쌓은 날이 다 겹치고 학교도 좋은 곳 다녔지만 이렇게 편견 없이 순수하게 열심히 한 애들이 결국은 잘 된다. 내가 이 여자애의 사례로 30대 취준 상담 받은 애들한테는 얘기하면 자극받고 반성한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열등감 가지고 깎아내리는 버러지들도 있었다. 단순 운빨로 치부하거나 이런 버러지들은 어차피 합격 소식이 없다. 그리고 번째가 눈을 못 낮춘다. 시간 보내면서 딴 스펙이 아깝기도 하고 주변 시선, 매몰 비용이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 이 메타인지 부족으로 무조건 첫 커리어를 대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나르시즘과 자기 사랑의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다. 검증되지도 않은 늦은 나이에도 생신입으로 들어갔다는 극소수 사례를 믿고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코 보면 이런 사례가 있던데요. 단톡방에서 보니까 이번에 어디 기업에서 32살 생신입 들어왔다는데요.
블라인드에서 하이닉스 31세 생신입 있다던데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 공식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에 희망을 가진다. 열받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신이 피폐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눈을 그나마 낮추면 중견 상위권 기업만 본다. 학벌 좋을수록 이 현상은 아주 강해진다. 가진 거라고는 명문대 학벌과 취업용 스펙이 전부인 취준생들이 보이는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라도 좋은 곳 취업하면 흘려보낸 시간이 모두 보상되고 자기보다 빠르게 시작한 사람들 다 따라잡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에 있는 사람은 구제가 안 된다. 이 착각으로 버티는 애들은 진지하게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다. 나도 이 정도 수준의 착각에 있는 애들은 형식적으로 상담해준다. 나도 얘들은 그냥 기도 메타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뿐. 개인적 차원에서의 매몰 비용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매몰 비용, 그리고 이 프라이빗 코스트와 소셜 코스트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과연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이렇게 낭비되는 이 비용들을 줄이고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